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한동훈 특검이 네. 계속 원희룡 후보, 나경원 후보의 입에서 더 자주 오르내리는 현상을 보고 굉장히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원희룡 후보는 뭐 한동훈 특검은 이미 뭐 현실이 돼서 뭐 우리가 보호할래야 보호할 수 없다 막 이렇게까지 압박을 하는데 네. 이런 분위기라면 전당대회 이후 만약에 야당이 한동훈 특검에 속도를 낼 때 여당 내부에 이렇게 부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말 한동훈 후보가 검찰에 기소될 만한, 특검에 의해서 기소되고 공소될 만한 그런 건덕지가 있나 하면은 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지극히 회의적이라고 보고요. 네. 저는 몇몇 뭐 극성 유튜버들 중에서는 뭐 개딸 여론이라든가 예. 이분들은 당연히 한동훈 특검 하고 싶겠죠. 이유와 맞아. 뭐든 간에. 근데 국민 전체적인 정서로 봤을 때 감히 여론조사를 돌려본다라면 20%라도 넘을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회의적이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네. 뭐 나경원 후보 그리고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특검 뭐 안 받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받을 방법 좀 한번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저 이분들이 이렇게 좀 형편없는 분이셨나? 예. 한동훈 특검까지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게 한동훈 후보가 계속 이제 최상병 특검의 그 중재안을 냈잖아요. 제3자 그 내니까 이거 윤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최상병 특검은 추진을 하자고 하면서 왜 자기에게 들어오는 특검의 칼날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느냐 이 논리로 계속 한동훈 특검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네. 그렇다면 어쨌든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후보들이나 여당 내에서도 이제 반대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 궁금한 건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 혹시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의견을 철회하거나 바꿀 가능성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국민 정서의 측면에서도 이게 지금 그날 이후로 뭐 한동훈 후보가 특검을 받아들이겠다 한 이후로 특별히 저는 뭐 이것에 국민 여론의 반전을 일으킬 만한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면 저는 한동훈 후보가 딱히 이걸 번복할 가능성은 없지 않나. 네. 그리고 이 사건이 특검을 받아들이면 윤석열 대통령을 위기에 빠뜨린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저는 그게 오늘은. 웃겨요. 그럼 안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특검을 하면 위험해지고 안 받아들이면 안 위험해진다. 이건 웃기잖아요. 그럼 뭐냐면 은폐하면 안전하고 그렇게 해석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은폐하지 않으면 위험해진다 이런 거면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사건에서 어떤 기본적인 뭐랄까요? 원희룡 후보가 이제 레드팀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맞아요. 현재 용산에서 나아가선 범여권에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레드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역량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지 않나.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네. 이게 전당대회 이후 전망을 조금만 더 해보면 만약에 한동훈 지금 어쨌든 선두 대세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됐을 때 이 얘기들이 좀 많이 떠돌고 있죠.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죠? 들어봤습니다. 밥신정변 때 3.1 철학을 의미하는 거고 네네. 친윤에서 이른바 한동훈 지도부를 이렇게 무너뜨린다 이런 썰들이 나오고 있고 물론 이철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해당자를 고소하기도 했고 강하게 나오긴 했는데 이게 어게인 이준석 지도부 계획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 자리에서 뭐 한 달 전쯤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연판장 프로젝트, 연판장 시나리오. 맞습니다. 이건 있을 거냐 없을 거냐가 아니라 여건만 되면 할 거다. 소위 말하는 김옥균 프로젝트 내지는 한동훈을 끌어내리기 위한 프로젝트 시나리오들은 여건만 되면 할 거다. 이런 예상들도 있어요. 김옥균 프로젝트의 일환인데 어쨌든 국민의힘은 그동안 윤리위 이슈가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이 윤리위를 한 번 더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어쨌든 뭐 해당행위든 뭐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한동훈 당대표가 최상병 중재안 특검을 계속 추진을 해요. 이거를 또 이제 어떻게 문제를 삼아서 윤리위로 가져갈 것이다. 뭐 이런 어쨌든 지금 당의 주류는 여태까지는 친윤이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과연 국민의힘은 과거의 그와 같은 뭐 윤리위를 동원한다든가 소위 말하는 김옥균 프로젝트를 돌린다든가 연판장 시나리오를 돌린다든가 하는 것은 과거에 지난 2년 동안 당대표가 몇 번을 바뀌었는지를 본다라면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몇몇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이 나서서 또 했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상당한 수준의 제재가 가해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사실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하는 거 보면 저는 여하튼 그와 같은 뭐 윤리위 시나리오라든가 그리고 연판장 시나리오, 김옥균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움직임, 자각, 관심 이런 거밖에 없지 않을까. 예, 지킬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 네. 예. 뭐 한동훈 후보가 뭐 자칫 뭐 한동훈 후보를 지지해서 그리고 선거운동 차원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 후보가 사실 당내 기반이라는 게 없잖아요. 조직력이 좀 약하다 이런 얘기들이 늘 있죠. 이분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만들려고도 안 해요. 아니 진짜 이거는 제가 사실은 이 총선 기간에 좀 만들어봐라, 조금 확장해라 네. 이런 말을 사실 몇 번 했거든요. 네. 한동훈의 자문그룹 원으로서 그러니까 네. 너무 이 사람 뭐 자기 어떻게 보면 좀 나이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기 사람을 안 만들어내고 이래서 한 번은 전화를 해서 좀 만들어라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분은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조금 예. 그런 부분 정치는 어쨌든 이 조직력도 무시할 수 없는데 네. 그 한동훈 후보가 당내 지지 기반도 없고 네. 또 당내 지지 세력을 만들려고 적극적으로도 움직이지도 않는 그런 후보라면 네. 국민의힘 당원들이 내지는 나아가서 감히 말씀드려 본다라면 국민들 중에 건강한 여론 지지층들이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당대표 선거가 끝나고 나서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뭐랄까요? 적어도 좀 회복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 과정에 주고받은 많은 언어들이 홍준표 소시오패스, 뭐 이철규 분노와 자괴감 이런 것들이 과연 회복될 수 있는 언어인가? 이게 지금 당대표 선거 때만을 위한 언어인가 그거보다 더 뿌리 깊은 불신이 있을 텐데 참 이건 정말 한동훈 후보에게 던져진 과제이자 맞습니다. 예, 어려운 뭐 과제랄까요? 이건 뭐 어느 평론가라도 쉽게 답은 못 내놓을 것 같아요. 네. 야 웃으면서 화합하고 만나고 해야 돼. 그랬다 한들 심금에 쌓여있는 시면에 쌓여있는 그런 뭐랄까요? 앙금이랄까요? 앙금들은 네. 어떻게 할 건지 이건 한동훈 후보 스스로 풀어야 될 과제로 보입니다.